네, 계속 할게요. 로마 제국의 문화는요, 안 할래요. 그냥 읽어보세요. 고등학교 세계사 때는 나오는데 지금 이건 중학교 세계사잖아. 중학교 세계사 때요, 로마 제국의 문화를 단독으로는 낼 수가 없어요. 아, 뭐 내면 내지. 근데 너무 쉽게 나오지.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 문화를 같이 배웠다면요, 이거 비교하는 문제 나오기 좋거든요. 진짜 문제 내기 좋은데 뭐 그리스가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 그냥 대충 수도시설 생각해. 수도시설 그리고 콜로세움 그 다음에 공중 목욕탕 건축이고요. 뭐 이 정도만 봐요. 그리고 로마법은 짱 좋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요때 뭐 나오면 유스티아누스 법전 요거 나올 수도 있겠지. 그리고 크리스트교에서 나올 수 있는 거요. 밀라노 칙령이요. 밀라노 칙령이 바로 그거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요. 야, 이거 그리스교 이제 받아들이자라고 말한 거야. 그게 밀라노 칙령이지. 공인한 거죠, 공인.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다. 지금부터는요. 중국 할 겁니다. 중국. 위진 남북조 시대로부터네요.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예요. 고백하면요. 저는 삼국지 광팬입니다. 10번 이상 읽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와, 그냥 꿈이 담겨 있었지.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를 얘기할 때는요. 진짜 조심히 설명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설득해야 돼. 덕심을 안 부리려고. 내가 덕질을 시작하면은 수업이 끝나지 않거든. 자, 대충 설명할게. 위진 남북조 시대는요. 위초고 삼국시대하고요. 그 다음에 진나라의 통일시대. 그 다음 남북조 시대는 남조와 북조 시대를 뜻합니다. 위초고 삼국 대충 스토리 한번 얘기를 할게요. 한나라 말기에 호족들이 막 날뛰었죠. 그리고 결국 한이 망해. 근데 한이 망한 다음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로 하자. 나 이거 칠판이 없어서 뭐 이런 느낌으로 할까? 별로 안 예쁜데? 얍. 잠깐 기다려봐. 나 할 수 있어. 좋아.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늘리라고. 한 30. 좋아요. 한. 센터에 놔. 됐어. 한이 있었죠. 들어봐. 한이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한이 호족들 때문에 결국 망하죠. 그리고 얘네가 망한 다음에 한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발생해. 결국은 중요한 건 쪼개졌다는 데 있죠. 그럼 몇 개로 쪼개졌느냐? 3개로 쪼개졌어요. 그 3개의 나라가 바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위나라를 세운 사람은 조비고 총나라 세운 사람은 유비고 오나라 세운 사람은 송건이거든. 그럼 얘네들이 이제 그냥 넘어가기 좀 그러네. 하나만 설명할까? 이제 쌈박질을 하는 도중에 조비의 위나라에서요. 많은 걸 발달시켜요. 그 호족 문화하고 귀족 문화가 발달을 하는데 이 중에 구품 중정제만 알면 될 것 같아. 구품 중정제가 뭐냐면요. 중정관이라는 사람을 뽑은 다음에 9개의 품계에 맞춰서 인재를 뽑는 제도인데 인재 뽑는 제도라고. 근데 꽤나 그럴싸한 제도야. 이 제도의 근데 결과가 뭐냐면 문벌 귀족 사회를 만드는데 지대한 공을 세워요.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어. 근데 뭐 일단 문벌 귀족하면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죠. 자기 가문이 계속 먹고 사는 제도니까. 이 세 나라는요. 정말 많은 영웅들이 있었어. 그리고 각자 이상을 걸고 싸웠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나라가 이긴 줄 알아? 승자는요. 진나라입니다. 요때의 진은요. 서진이라고 불러요. 서쪽에 있는 진이라 그래서. 근데 이제 교과서에 그냥 진 하니까 진으로 쓸게요. 이 진나라가 통일을 해버렸는데요. 통일을 한 이 진의 대표자가 누구냐면요. 사마염이야. 그럼 사마염은 누구냐? 사마의의 손자인데요. 사마의는 위나라에 있던 재상이야. 근데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삼국의 영웅들이 거의 다 죽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기회를 노렸고 그래서 나라를 세웠어. 그랬더니만 사마염은 냅다 왕위만 얻은 거야. 정통성도 없지, 업적도 없지, 심지어 암군이야. 인간 쓰레기였어. 완전 막장이지. 이따위 나라가 오래 갈 리가 있어? 없지. 진나라는 눈 깜짝할 사이에 멸망해버렸어. 그리고 세상이 반으로 쪼개져. 바로 남조와 북조야. 남조와 북조로 쪼개진다고.
이게 그 남조라고 하는 요 나라를 남조는 남쪽에 있으니까 남조거든. 근데 얘네가 동진이야. 바로 남조의 대표 나라가. 그리고 결국은 동진이 진의 후손이란 거 보이지? 그 사마염의 진나라는 쓰레기였지만 동진은 사실 서진보다는 더 나라다운 나라였어. 그래서 중국 동남쪽에서 한 100년 정도 꾸역꾸역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했지. 얘들은 강남 지방망을 막 개척했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는데 막 개척을 하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데 많은 힘을 썼지. 이게 동진이야. 뭐 동진이 나라고 몇 개의 나라가 더 생기는데 그냥 뭐 이름만 돌아가. 송, 제, 양진 이렇게 말하면 돼. 요런 나라들이 순서대로 왔었어. 뭐 제대로 된 나라는 없어. 다 이름 그 뭐 이름만 바뀌고 다 쓰레기야 쓰레기. 그렇지. 이게 남조라고. 남조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그럼 북조는 뭐 하고 있었을까? 북조는 5호 16국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지. 피 터지게 싸웠다는 거야. 서로 왕을 해먹겠다고. 그리고 여기서 이긴 사람은 북이야. 북이가 이기는데 이 과정이 아주 막장이야. 북이를 세운 애들은 선비족이거든. 선비족들은 알다시피 싸움을 되게 좋아하는 나라야. 싸움을 잘하고 약탈 경제를 주로 하던 나라고. 그래서 얘네랑 싸울 수 있던 유일하게 얘네를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연나라였다고. 근데 여러분 연나라는 어느 나라한테 망해요? 누구한테 망해 연나라가? 우리가 다 아는 나라한테 망해요. 바로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랜스 마스터한테 연나라가 썰려버리지. 그래서 어부지리로 북이가 북조를 통일하는데 성공한다? 예, 통일을 한 건 참 좋아. 그리고 얘들도 나름 노력을 했어. 북이의 노력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는요. 동굴이에요. 동굴이 아니야. 불교라고 하자. 불교예요, 불교. 근데 이 불교라고 하는 게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파워가 너무 부족했고 머리도 뭐 좀 안 되고 그랬어요. 이거 너무 선비족을 까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여서 불교를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켰다고. 얘네가 불교를 계속 키우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석굴사원이야. 석굴사원. 석굴사원을 막 만들고 그랬지. 뭐 석굴사원을 만들었다고 해서 나라가 잘 되는 거는 잘 됐으면 나도 불교를 믿겠지. 네, 그런 건 없었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데 그래. 북이 때 석굴사만 만든 게 아니고 얘네가 불교 전파도 한다? 불교 전파. 이 불교 전파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게 고구려하고 백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북이한테는 이런 불교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근데 이 북이는요 결국은 막장을 어떻게든 뭐 버틸 수가 없어. 선비족이라는 애들이 원래 정통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얘네가 정치를 잘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반으로 나라가 쪼개진다. 이렇게 쪼개지는 것 중에 한쪽이 어디를 먼저 쓸까? 그래요. 서위하고 동위로 이렇게 쓰자. 서위와 동위로 쪼개져. 그리고 이렇게 쪼개진 서위와 동위 중에 서위는요 북주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동위는 북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지.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보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통일을 결국 한 애가 북주가 통일한다? 아니야. 엄밀히 해서 북주가 통일한 게 아니고 북주의 대장군이 있었어. 양견인가? 양견이라는 대장군이 있었는데 이 양견이 전쟁을 겁나해서 북제를 받아버려. 그래서 통일을 하는데 성공하고 나라를 세워. 그게 수나라야. 그러니까 북주의 황제한테 야 왕권 내놔. 내가 왕해야겠어. 라고 해서 왕을 잡은 거지. 그리고 이 수나라는 결국은 진을 멸망시키면서 통일을 이루게 되지. 이게 바로 수야. 수나라 통일국까지. 이 수나라는 정말 거대한 통일 제국을 세웠어. 북주 중심이었고 북제를 멸망시켰고 진도 멸망을 시켜서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멸망하는 겸사겸사 근처에 있던 나라를 싹 다 쓸어버려. 그래서 이 당시에 요 수나라를 싫어하는 나라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웬만한 야만족들 다 야만족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유목민들이 다 털렸어. 그리고선 얘네는 참 싸움을 잘했지. 얘네가 한 싸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국사에서 보면 됩니다. 얘네는요 그래서 28년 만에 멸망이요. 요 표 다 봤니? 나름 중요한 표니까 잘 봐놔. 너네가 직접 이 표를 그릴 수 있으면은 그럼 너네는 꽤 여유가 있게 여기 파트를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잘 봤어? 지운다. 수나라 28년 만에 멸망한 얘기부터 할 거야. 자, 수나라는요
뭐 어쨌든 중국을 통일한 왕조고 왕권을 강화했어요. 왕권 강화. 통일 왕조니까 뭐 강화해야지. 그러니까 강화하는 도중에요. 귀족의 사병을 금지시킵니다. 싹 뺏어와 버려요. 그리고 통치제도 정비도 나름 하려고 노력을 했지. 또 구품 중정제가 너무 귀족들을 위한 거니까 이거 없애. 이거에서 폐지시키고요.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바로 과거제를 만들었어요. 오, 괜찮죠? 과거제? 얘네가 과거제 만든 거야. 그리고 통치제도 정비하는 과정에서요. 조용조라는 것도 생각을 해내요. 조용조는 뭐예요? 사람한테 조세를 걷고 용역을 시키고 그리고 뭐 포를 내게 하는, 한마디로 세금을 거둘 때 규칙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제도예요. 약간 좀 어설펐지만 이런 것도 만들었어. 부병제도 얘네가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야. 부병제가 뭐야? 평소에 전쟁을 할 때는 하고 그리고 안 할 때는 일하고, 일하다가 또 군사 복무 좀 하다가 생업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제도죠. 이 어설픈 수나라는 이런 것을 그래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 수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나타난 당나라는 이 모든 것을 예술로 승화시켰지. 진짜 대단한 나라야. 중국이 사랑한 3대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당나라인데 많은 걸 해냈어. 근데 많은 걸 해낸 것 치고는 외워야 될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이대왕인 당태종이야. 당태종은 수나라의 제도였던 부병제 그리고 조용조 이걸 받아들여서 업그레이드 시켰고 과거제도 박아놨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삼성 육부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도를 정비하는 데 성공했어. 또 영토 확장도 엄청 했죠. 영토 확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태종이 영토 확장했을 때 제일 의미가 깊은 나라가 어디야? 바로 고구려죠. 사사건건 시비를 털던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고구려 멸망시킴. 야, 솔직히 말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잖아. 통일한 건 맞아. 근데요, 당나라가 없었으면 통일 못했어요. 당나라가 저 고구려라고 하는 저 엄청난 나라를 신라 같은 가짜는 나라, 이것도 너무 신라 까는데 나 별로 신라 안 좋아하거든. 신라 같은 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킬 파워는 없었어. 애시당초 백제조차도 힘들었어 신라는. 근데 당이 와서 발라준 거야. 그 고구려 신라가 이제 뭐 숟가락을 얹었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라의 삼국 통일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신라는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을 못 시켰다니까. 얘네가 시킨 게 아니라 당나라가 시킨 건데 얘네 미스테리는 당나라를 이긴 거야. 이게 중요해. 이건 진짜 대단한 거야. 이 당나라를 어떻게 얘네가 써서 이겼냐고. 이때 당나라 전성기야. 당태종 때거든. 참 대단하지. 그래서 신라의 삼국 통일의 가장 큰 의미는 내가 보기에 당나라를 이긴 거예요. 자, 아무튼 고구려 멸망을 시켰어. 당나라는. 지금 당나라의 기한 중이니까. 이렇게 잘 나가는 당나라. 지금부터 전성기가 시작돼. 그래서 전성기가 쭉쭉 잘 나가지. 뭐 균전제 같은 것도 만들었다. 균전제가 뭔지 알아? 모든 백성들에게 일정 토지를 지급해라. 즉 가난한 백성이 있을 수가 없지. 모두 토지가 있으니까. 일종의 최저임금제지. 최저임금제. 노동보장법. 사회보장법이지. 사회보장법. 지금 사회보장법이 뭐야? 가난한 사람들한테 일자리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먹고 살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 이게 바로 균전제라고. 균전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당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였다는 거야. 이거 우리도 생각하거든. 똑같은 생각하거든. 우린 조선시대 후기에 생각해. 얘네 때랑 우리가 시대가 안 맞는다고. 잘했지. 근데 이때 사건이 하나 일어난다. 뭐냐면은 아라비아 반도에 이슬람 제국을 만나게 돼. 그래서부터 성장한 이슬람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때 당시 아바스 왕조였다. 좀 이따 배울 거야. 이슬람 제국은 종류별로 있어. 이것저것. 순서가 있어. 근데 그 중에 아바스 왕조 시대인데, 바그다드 아바스 왕조 시대는요, 아라비아 반도의 최고의 강한 나라였어요. 물론 마우리아 왕조가 싸움은 더 많이 했고 영토가 조금 더 넓긴 했지. 근데 아바스 왕조는 전성기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뛰어났다고. 애초에 아바스 왕조가 영토를 어느 정도 늘리다 만 거는 굳이 점령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야. 얘네가 맘먹고 전쟁했으면 진짜 엄청났겠지. 그 증거가 뭐야? 아바스 왕조와 당나라의 전쟁이야. 그 전쟁 이름이 뭐니? 탈라스 전쟁이라고. 누가 이겨? 아바스 승. 당나라 패. 당나라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을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성장을 했는데 뜬금없이 전혀 처음 보는 문명을 만나서 완벽하게는 아니고 뭐 좀 어느 정도 싸우다 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력을 확장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당나라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배층들이 모순이 점점 심해지지. 모순이 심해짐. 한마디로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망했다,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이 모순을 막기 위해서 일어난 내부 반란이 일어나. 그게 안록산의 난인데 이게 대박을 쳤지. 뜬금없는 대박이지. 수도가 함락돼 버려. 그리고 안록사의 난이 끝났다 싶었더니만 사시명의 난이 또 일어나. 이 두 개의 난의 이름을 합쳐서 안록산의 안, 사시명의 사자를 합쳐서 안사의 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이 두 개의 난 때문에 당나라 정부는 보라색 쓰레기 봉투 같은 존재가 돼버렸어. 이 비리비리한 정부는 정말로 얌전하게 찌그러져 있어도 할 말이 없었지. 그런데 탈라스 전쟁, 안사의 난을 하면서 나라가 가난해졌거든. 그래서 나름 이 가난을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세금을 걷겠다고 막 날뛰었어. 그게 바로 양세법이야. 이건요, 1년에 2번 세금을 걷는 제도입니다. 1년에 한 번 세금을 걷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없죠. 근데 2번을 걷었대요. 그럼 이게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짜증내지. 근데 또 하나 있다? 균전제를 폐지해요. 균전제는 뭔데? 일정 토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법이야. 근데 이걸 폐지해버렸어. 그럼 민심이 떠나죠. 사실요, 균전제 폐지하고요, 소장농 비율이 뭐 한 몇십 프로가 늘어요. 대부분 사람이 소장농으로 떨어져 버려. 민심이 떠났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멸망이네요. 각 지방에 있는 절도사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뒤치기를 해서 나라가 깨져요.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는데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니야. 5대 10국 시대의 시작이거든.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패스합시다. 여기서 스톱하고 다음에 합시다. 나 배고파서 안 되겠어요. 뭐야 이렇게 길어. 해도 끝이 안 나. 다음에 합시다.